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운대학교 의료경영학과의 윤봉만 교수입니다. 행복 아티스트. 오늘 웃음과 행복을 전해드리러 여러분이 왔습니다. 웃는 거 좋죠? 네. 표정을 보니까 오늘 굉장히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주제는 웃음으로 공감하고 소통하자. 이런 좋은 주제를 가지고 1시간 동안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웃음과 소통의 디딤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3가지 주제가 있는데 디딤돌과 걸림돌, 또 우리가 웃음 소통의 주춧돌, 이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작은 주제는 내 안에 잠든 웃음을 깨워라, 이런 주제인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어머님 날 낳으시고 병원 원장님 날 만드셨네, 이렇게 이런 유머도 있습니다. 요즘 엄마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물으면 요즘에는 인터넷 다운받았다, 홈쇼핑에 주문했다, 이런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네. 이렇게 바뀌다 보면 웃음도 하나의 경쟁력이 되겠죠. 네.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호감이 되고 이러면 남에게 마음을 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웃어야 돼요. 내가 어디 가서 여러분 웃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면 웃을게요. 웃으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면 웃을게요. 웃으면 애인이 생깁니다. 생기면 웃을게요.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 그죠? 네. 먼저 웃는 게 먼저인데 우리가 좀 어이없는 말을 할 때 소도 웃는다 했잖아요. 네. 소가 웃을 일이다. 소는 못 웃는다 이 말이죠. 네. 개도 못 웃어요. 개가 입이 툭 튀어나와 있어 못 웃어요. 사람만 웃을 수 있거든. 네.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는 인간이 웃음을 신이 선물로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어린이들은 하루 600번 웃잖아요. 까꿍하면 웃어요. 어른들은 까꿍하면 미쳤나. 하루 6번 웃는데 네. 2번 비웃고. 그래서 어린이들은 잘 웃기 때문에 대부분 어른들보다 오래 살아요. 네, 조금 어려운 얘기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그래서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이 많겠죠. 네. 뭐 우리가 돈 버는 일, 또 요즘 청소년 직장 잡는 일, 건강한 일, 모든 게 어렵겠습니다만은 그 어린이 왕자란 중요한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네. 그 유명한 책에 보면 그 어떻게 작가가 썼는가 하면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 마음을 얻는 일이다. 사람 마음을 얻는다는 게 굉장히 이제 좀 몇 달 있으면 선거도 있을 텐데 마음을 얻으면 당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마음을 얻기가 매우 어렵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웃는 얼굴은 가장 좋은 화장이에요. 네. 오늘 여러분 굉장히 예쁜 분들이 오셨는데 본인도 안 믿으시네. 예쁘다 그러면 맞다 이렇게 고개를 좀 끄덕여주고 이렇게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 처음 들어요. 뭐 이런 내가 아닌지 알아요. 뭐 이렇게. 그러면 상대편이 무한하잖아요. 예. 네. 저도 아닌지 알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본인은 그렇다고 인정을 해주셔야 된다. 내가 들어가서 여러분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울다 보면 울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따라 봅시다. 15초 웃으면 이틀 수명이 연장된다.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산다.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사는 거예요. 네. 예, 좋은 말이죠? 네. 웃음과 유머가 경쟁력이다. 그래서 요즘 개그맨들이 보면 미인들하고 좀 많이 살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 보고 여러분 재밌으면 미인하고 결혼할 수 있다. 교수님 재밌거든요. 네. 사모님 예쁘십니까? 내가 아픈데 건드지 마라. 모든 법칙에 예외가 있다. 선물을 가보니까 좀 예쁜 사람, 좀 덜 예쁜 사람이 나왔는데 좀 덜 예쁜 사람이면 너무 잘 웃는 거야. 웃으니까 공감이 되고 소통이 되고 내 말을 잘 알아들으니까 예뻐 보이겠죠? 네. 예쁘지만 됐어요. 뭐 이러면 안 예뻐 보이잖아. 그래서 그 조금은 못났지만 웃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네. 얼마 전에 부부 동반 모임에 가보니까 이벤트 MC가 교수님 다시 태어나도 사모님과 결혼하시겠습니까? 묻더라고. 근데 속으로 지금 말이라고 하나 그걸 속으로. 근데 와이프 옆에 있으니까 당연하죠. 사모님이 결혼 안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매우 고마운 일입니다. 집사람 보고 다시 태어나도 교수님과 결혼하실래 물으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을 어떻게 내 혼자대로 살아요? 다른 사람 줘야지. 지금 좋다는 얘기인지 싫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웃는 얼굴은 세계 공통의 여건이다. 저도 뭐 이렇게 봉사활동하러 학생들하고 많이 가보거든요. 인도네시아도 갔고 키르기스탄도 가보는데 키르기스탄 나가는데 봉사활동 학생 나가는데 앞에 분이 나가면서 직업을 적는 난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나가시면서 직업에다가 목사님 이래 적으셨어요. 근데 또 이제 그 옆에 분이 아니 바쁜데 그냥 목사 이래 적으시면 될 텐데 목사님
막 줄이 서 있으니까 조금 짧게 적고 나가시죠. 그러니까 목사님이라 적었다고 그러니까 여보시오 그러면 스님은 스 이래 적나 이러면서 스님은 스님 적어야 하잖아요. 다른 데가 이런 얘기하면 다 막 이렇게 박장대소 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얼굴은 그 사람의 풍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딱 보면 그 사람의 이력이고 살아온 내력을 좀 볼 수 있잖아요. 한 50점, 이래 60점 됐을 때 표정이 좋으면 우리 신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살아온 내력을. 그래서 2000년 전에 송나라에 그 마이라는 간상학의 대가가 있었어요. 간상의 시존대.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가장 좋은 인상은 웃는 인상이다. 활짝 웃는 인상. 가장 나쁜 인상은 징징징 짜는 인상이다. 못 살겠다, 죽겠다, 뭐 춥다 이런 징징 짜는 인상. 징징징 짜면 복이 쩌르륵 내려왔다가 싹 미끄러져 버리잖아요. 인중이란 말은 사람의 중심이다. 근데 이게 인중이 여기 있는데 짜면 이렇게 복이 내려가 버린다. 그죠? 근데 이 꼬리는 올리고 입은 내려보면 어때요? 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꼬리는 좀 내려주고 눈꼬리는 내려주고 이 꼬리는 좀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몇 번 연습을 하면 눈꼬리를 좀 내리고 이 꼬리는 올릴 수 있다. 지금 보니까 눈꼬리 올라간 사람도 한 2명 있네요. 그래요. 이 참 유머하면 또 외국에서는 유명한 유머로서 굉장히 인기를 끈 사람도 많아요. 정치하는데도 굉장히 유머 있게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있죠. 미국에 세상을 떠났지만 굉장히 재밌는 분이에요. 총을 이렇게 저격당했는데 많은 그 대통령 어떻습니까? 물으니까 내가 영화 배우 때는 총알을 잘 피했지만 대통령 안 되는구나. 뭐 그런 위급한 순간에도 유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정치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유머가 좀 웃음이 꼽힌다면 더 소통과 공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IQ 높은 것보다는 IQ 저도 학력고사 400점 만점에 400점 만점 받았어요. 2년 합쳐갖고 저는 서울 상대를 졸업했습니다. 서울서 상당히 먼 대학을 졸업했다. 서울 법대는 서울서 제법 먼 대학, 서울 약대는 서울서 약간 먼 대학을 얘기한다. 뭐 생각하기 나름이지 뭐 그죠? 그래서 난 EQ는 감성 지수. 오늘 이렇게 웃어주고 이렇게 뭐 좀 맛있는 거 좀 나눠 먹고 이렇게 좀 보듬어 주는 거 그죠? EQ, NQ 도덕성. 요즘 이제 뭐 청탁 금지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실 작은 정들은 나눠도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 또 어찌됐든 또 이제 법은 법이다. JQ 잔머리 지수, DQ 디지털 지수. 요즘은 이제 뭐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모바일 뱅킹은 수수료가 작지만 은행 가면 돈을 많이 받잖아요. 이제 이런 디지털 격차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HQ는 유머 지수, SQ 사회성 지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는 RQ라고 있는데 RQ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돌아가는 능력. 그런 게 필요하겠죠. 사람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왕이 되려면 왕의 왕관을 쓸 수 있는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힘이 돼야 돼. 어떤 내가 큰 꿈이 있다고 했을 때 작은 일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강한 의지와 목표가 있어야 되고 멘탈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웃음과 유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가장 중요한 건 눈치 큐예요. 눈치 없는 사람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이제 후배 교수가 점심시간에 선배님 11시쯤 와서 전화 왔어요. 선배님 오늘 점심 뭐 드시겠습니까? 오늘 날씨도 좀 이렇게 춥고 하니까 좀 따뜻한 거 없겠나? 이렇게 했는데 12시에 와갖고는 차 타고 가재요. 어디 가니까 내무동 보러 간대요. 이러면 눈치가 없잖아요. 이러면은 사이가 왔는데 토종닭을 막 끓여줬는데 말도 안 하고 먹어요. 사이 맛있는가? 좀 밥 먹을 때 말 안 해요. 이래 보면 그러면 닭이 아까워요. 장모님 진짜 맛있어요. 자주 끓여주실 거죠? 이러면 예쁘죠? 근데 한국 사람은 말을 해야 되나 이러거든. 말을 해야 알거든. 우리 경상도 말로 내 태상이 원래 그렇다. 내 원래 그렇다 이 말이지. 사귀어보면 안 그렇다. 언제 사귀어보나 그죠? 또 그런 게 있잖아. 근데 분위기 좋은데 분위기를 엄청 웃고 친구들 10명이 놀고 있는데 와갖고 분위기 다 깨버리고 난 뒤끝은 없디 그런 사람이 있거든. 뒤끝 없기는 한 판이 다 깨졌는데 뭐 요도 한 2명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최선의 이 대인관계는 좀 스마트하고 소프트하고 스마일을 해야 된다. 그죠? 좀 재치 있고 설득력 있고 부드럽고 좀 부드러워야죠. 같은 말을 하더라도 좀 부드럽게. 그래요. 그래 또 조교가 교수님 자판기 고장 났습니다. 학교 자판기가. 그러니까 에이스 불러봐라.
일주일 걸린대요. 그러니까 그 밑에 이렇게 써붙여라. 열심이란 자판기 일주일 쉽니다. 좀 말을 좀 재밌게. 또 어떤 식당에 가보면 물은 셀프 적어놨잖아요. 저는 볼펜 가지고 산은 산이요 물은 셀프다. 조금 더 재밌잖아. 예, 참 오늘 강의를 잘 알아들으시네. 더 예뻐 보여요. 그래요. 이렇게 웃음이 운명을 바꿀 수도 있어요. 저 강의를 듣고 정말 저 이 방송을 듣고 저도 아주 오래전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TV 특강에. 근데 정말로 그 문자가 왔어요. 그 메일도 오고 정말로 세상을 떠날까 말까까지 생각을 했대요. 우울증이 오고 힘들었어. 근데 아침에 내 웃음 강의를 듣고 좀 살아야 되겠다.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언젠간 죽게 돼 있는데 스스로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00년을 못 살면서 100년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심언냉이라고 생각한 것이 마음으로 가고 마음이 말로 가고, 그죠? 생각의 외출이 말이야. 말로 가고 그다음에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 생각을 조심해야 돼. 행동까지 이어지니까. 우리는 마음 먹기 달렸다 이런 말 쓰죠? 우리는 이제 먹는다 말을 많이 써요. 애 먹었다. 축구할 때도 한 골 먹었다. 외국에서는 2골 득실했다. 이렇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먹는다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러나 한국의 독특한 문화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마음 먹기 달려서는 또 잘할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또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자석은 끌어당기잖아. 그릇이라고 끌어당기는 법칙이 있어요. 길이야. 같은 길이 뭉친다 이 말이야. 우리 가다가 왜 쓰레기가 이렇게 쓰레기 버리는 곳 아닌데도 많이 있으면 나도 한 개 버리고 싶은 욕망도 있잖아요. 예쁜 잔디밭이나 예쁜 꽃밭에는 던지려고 그러면 양심의 가책이 생기잖아. 그 나쁜 게 나쁜 걸 부리고 좋은 걸 부린다. 그 얼굴도 환하게 빛을 내야 되겠죠? 얼굴이 어두우면 나쁜 게 싹 가다가 내 친구 있다고 싹 도와버리잖아요. 얼굴이 환하게 빛이 막 랜턴처럼 빛을 내고 다녀야 돼요. 저는 좀 빛이 나죠? 늘 웃다 보니까 이렇게 빛이 좀 나요. 좀 인정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사주 불여 간상이고 간상 불여 심상이다. 그러나 사주 팔자 있잖아요. 왜야? 몇 시에 태어났다. 무슨 성이다. 뭐 이런 거 다 이런 거 중요한 것도 이런 사주보다도 더 중요한 게 간상이다. 좀 좋은 간상 있잖아, 그죠? 간상 있지만 그 간상보다 더 좋은 것은 심상이다. 좀 베푸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보듬는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잘생겼지만 아주 좀 까다롭고 까칠한 것보다는 조금 무덤덤하더라도 사이가 더 낫지 않을까요? 무덤덤하게 내 딸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보면 또 결혼할 때 하고 안 할 때하고 달라요. 결혼하기 전에는 내내 상담하러 왔어요. 교수님, 내가 그 신랑이 너무 유머 있고 다정다감하고 이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다정다감하고 다른 여자인데 계속 유머가 있어갖고 그 장점이 단점이 돼버렸잖아. 단점이 장점이 되고 저도 노래방에 노래 잘 부르면 집사람이 이렇게 표정이 집에 늦게 들어오면 노래방에만 댕겼나 좀 못 부르면요 노래방 그렇게 다니면 이걸 노래라고 부르나 그 좀 힘들어요. 근데 노래도 가수도 보면 왜 좀 신나는 노래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아직까지 행복하신 것 같아 그 가수님. 뭐 내일은 태양이 뜬다, 멋진 인생 뭐 이런 노래를 부르면 뭔가 좀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컨대 뭐 이제 사회 참여라든지 간다 그러다 그 다음 주 가신 분도 계시고 예를 들어 흉 보는 게 아니고 조금 슬픈 노래는 사람을 좀 슬프게 만들어가는 게 있어. 그래서 조금 일부러라도 좀 좋은 노래, 밝은 노래, 기쁜 노래. 아침 일어났다도 아이고 죽겠다 죽은 사람 많아요. 아이고 살았구나.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눈 딱 떴으면 오늘 누구를 행복하게 해줄까? 근데 이렇게 난 눈 딱 뜨면 집사람이 왜 그렇게 왜 이렇게 일찍 나지? 이러면 당신이 보고 싶어. 같은 말은 좋게 하면 좋잖아. 거짓말인지 알지만. 그래서 면역력, 엔돌핀. 이 많이 웃으면 오늘 건강해지는 거예요. 엔돌핀을 1cc 주사 맞는데 100만 원 든대요. 오늘 돈을 3천만 원씩 벌어가는 거네. 200만 원씩 걷어주세요. 근데 내 친구도 이게 많이 웃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내 친구도 제주도 사는데 1년간 말을 탔는데 자기 부인이 10kg 빠졌대요. 근데 막 한 달 전에 만나보니 빠진 데가 없더라고. 근데 자네 집사람 어디가 10kg 빠졌나 물으니까 말이 10kg 빠졌대요. 여자가 무거워서 말이 10kg 빠졌대요.
이제 몇몇 분들은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자녀를 만드는 거 맞죠? 네. 부모가 행복해야죠. 네. 또 내가 이렇게 직업훈련 교도소 이런 데 교정행정 자문위원장도 맡고 있어요. 네. 그거 가보면 굉장히 좀 행복한, 그러니까 정을 많이 받은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일탈 확률이 적다. 아무래도 정이 좀 이제 가정이 좀 원만하지 못한 데서 학생들이 좀 일탈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소문 만목내 또 우리가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진리다. 네. 일소 한번 웃으면 젊어지고 화내면 늙어진다. 네. 그죠? 그럼 돈 버는 데는 관심이 많아. 적금에 뭐 금리가 중요하지만 유머 테크도 중요한 거예요. 네. 어떻게 좀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좀 재미있게 살까? 그래서 아침에 밥을 먹는데 딸내미가 엄마 내 이빨 교정해줘.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빨이 이쁜데 뭐 교정하나? 엄마가 이렇게 못나게 났잖아.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집사람이 내가 너 낳았을 때는 이빨 없었다. 우리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말이 있죠? 네. 같은 말을 해도 좋게 하라는 거죠. 네. 예쁘다, 좋다. 예쁘다면 좋죠? 네. 아닌지 알면 좋잖아요. 네. 정말 예쁘세요. 예. 그래서 말에는 각인력, 견인력, 성취력이 있다. 뼈에 새긴다 이 말이야. 네. 늘 하다 보면 이렇게. 그리고 견인력은 당기는 맛이 있어요. 네. 성취력은 그렇게 이루고자 하는 맛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면 된다. 이런 정신, 말, 좋은 말 이런 게 참 필요하다. 자, 그래서 펀경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가 이제 이 기업이 좀 재밌는 기업이 재미 보는 거예요. 네. 뭔가 좀 우리가 뭐 놀이동산 어린이 가장 좋아하지요. 네.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즐겁잖아요. 여기 유명한 대기업에서 좀 창조적인 그 면접을 직원을 뽑으려고 나를 한번 웃겨봐라. 대부분 못 웃기잖아요. 네. 근데 내 제자는 4년간 이렇게 연습이 돼갖고 이게 문 열고 딱 나가고 기다리는 그 수험생들 보고 여러분 면접 다 끝나고 체험 끝났습니다. 다들 돌아가세요. 본인만 혼자 남아가고 합격해버렸어요. 그래서 논어 옥야편에 보면 지지자는 불여 호지자라, 호지자는 불여 약지자라. 이제 어려운 말은 아니고 이게요.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뭐 좋아서 하는 데서 못 당하잖아. 즐기는 데는 못 당하잖아요. 왜 남편들 낚시 좋아하고 새벽 4시에 막 싸가지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부하라 그러면 뭐 할 텐데. 그럼 막 잠도 안 자고 가요. 이게 즐기니까. 그 똑같은 일을 해도 즐겁게 하느냐. 외국의 소아과 의사 어떤 분은 삐에로 복장을 하고 막 이렇게 막 빨간 코를 가지고 어린이 이제 아파서 오면 막 주사 탁, 막 우리 놀이 하자 그러면서 주사 팍 넣는 거예요. 그럼 애기가 막 놀다가 주사 맞아 보니까 병원 또 가자 그래. 한국에서는 이제 의학 박사 뭐 누구 애기가 글을 못 읽잖아요. 네. 근데 한국은 유교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또 남들이 흉을 보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뭐 어떻게 빨간 코를 하고 뭐 저러실까? 근데 어린이를 봤을 때는 뭐 박사 하기는 중요한 게 아니죠. 네. 좀 이게 애기인데 눈높이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창의력이 경영력이라. 세계 지금 최고 부자들은 보면 부자 회사가 무슨 뭐 이렇게 A 무슨 회사가 있는데 시가총액 1위야. 또 공장이 없어요. 무슨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북이라는 또 회사도 있는데 인터넷 회사노 또 공장도 없어. 무슨 존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또 공장도 없어요. 모든 회사들 1등부터 5등까지 공장도 없어. 이제는 이제 시대가 엄청나게 바뀌었다. 100년 된 자동차 회사보다 10년 된 전기 자동차 회사 주가가 더 높다. 이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 창조적인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좀 말랑말랑하고 웃을 수 있는 사람, 유머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정말 이해되죠? 네. 예, 그래요. 자, 두 번째 주제는 따릅시다. 웃음과 소통의 걸림돌. 예, 이게 걸림돌은 우리가 이걸 좀 피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웃지 않는 이유가 조사해 보면 성격이 급해요. 저도 조금 급합니다만은 어떤 주부들은 전자레인지에다가 뭐 넣어놓고 그걸 돌아갈 때까지 쳐다보고 있어요. 좀 비켜도 되는데 사탕 빨아먹다 깨물어 먹고 계단 2칸씩 막 뛰어 올라가요. 그죠? 엘리베이터만 눌리지 말라면 막 더 눌리고 아주 이렇게 성격이 급해요. 학생들 고기 이렇게 구워 먹으러 가보면 색깔 바뀌면 먹어버리는 학생도 있어요. 김나만 먹어버리고 불판에 막 눌려버리는 학생도 있다고.
우리 좀 급하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문화가 그렇게 됐어요. 어릴 때 일찍 일어나라, 일찍 씻어라, 일찍 밥 먹어라, 빨리 학교 가라, 학교 가서 학원 여기 갔다 와서 또 씻어라, 빨리 자라, 빨리 이걸 하루에 한 20번씩 듣는데요. 그게 뭐 계속 빨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좀 우리는 이런 문화보다는 조금 한 템포 좀 느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또 전화도 왜 휴대폰 전화하다가도 어떻습니까? 전화하는데 통화 중이 걸리면 좀 쉬면 되는데 5분 있다 하면 되는데 계속 걸어요. 막 둘이 막 드륵드륵 해갖고 막 성질 막 내요. 웃는 사람은 다 경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얘기한다 이러면서. 제가 강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다국적 기업, 일본인 이제 임직원 30명, 한국 30명, 합작회사에 평창에 강의를 갔어요. 12시까지 강의하고 1시까지 밥 먹고 2시까지 준비 운동하고 2시부터 스키 타는 이제 초급자들. 한국 사람 어때요? 12시 강의하고 1시까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15분 다 먹어요. 그리고 궁금해요, 이 스키 이게. 그래서 막 아마 다 신어버려, 거의 다 반은. 30명 중에 20명은 다 신고 1시쯤 되면 반은 초급반 다 올라가 있어요. 일본은 이제 2시쯤 돼야 이제 준비 운동하고 뭐 주의사항 듣고 올라오는데 우리는 아마 2시 반쯤 되면 중급반 2명 가 있어요. 그 대신 몇 명 내려오다 깨진 사람도 있고 다친 사람도 있고. 우리는 한국 사람 대단한 민족입니다. 한국 축구 보세요. 기분 좋으면 이탈리아 바로 이겨봅니다. 기분 나쁘면요, 왜 좀 작은 나라하고부터도 져버려요. 한국은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다이나믹한 민족이라 할까? 그렇죠? 우리 어때 88 올림픽 또 월드컵 이럴 때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막 전 국민이 뭐 환호하잖아요. 즐거우니까. 그런 우리의 성격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웃고 사는 거는 사실은 작게밖에 18일밖에 안 돼요. 립스틱 칠하는데 2달. 그죠? 그죠? 밥 먹는데 뭐 6개월, 자는데 24년, 낮잠까지 자는 사람은 30년. 그죠? 화장실 가는데 뭐 5개월, 변비 환자는 7개월.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정말 정작 중요하게 웃고 사는 거는 매우 짧다. 그죠? 그래서 톨스토이의 3가지 질문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중요한 시간은 어느 때냐? 답이 딱 나와 있죠.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죠. 중요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고, 중요한 건 지금 하는 일이고. 꼭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수학 시간에 영어하고 영어 시간에 과학하고 그런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없어요. 나도 문자가 왔더라고, 카톡에. 내 친구가 세상에서 소중한 3가지 금이 있다. 그럼 뭐가 있냐면 황금 필요하잖아요. 살아가는데 황금. 그 다음에 소금, 음식 간을 맞춰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지금이 중소중. 영어로 이제 프레젠트라고, 현재는 선물이다 이런 뜻이야. 영어로도 보면 동사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참, 그래서 내가 좋은 말이잖아. 황금, 소금, 지금이 좋은 말이라서 문자를 집사님도 보냈어요. 여보, 이렇게 좋은 말이 있다 라고 보냈더니만 집사님 문자가 왔는데, 다 필요 없고 나에게는 현금, 지금, 입금. 그래서 송금, 쬐끔, 지금 이래 보냈어요. 재밌죠? 예. 그래도 사는 거지 뭐요. 예. 또 비교하지 말자. 우리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비교하기 때문에. 나도 이 정도면 잘생겼는데 송중기 군하고 비교하면 좀 그렇잖아요. 또 내대로 그냥 이렇게 거울아 누가 멋있니 그러면 되는데, 내가 굳이 또 너무 잘생긴데 비교할 필요도 없고. 또 손은 어떻습니까? 뿔이 있으니까 이빨이 약한 거야. 사자는 이빨이 강하니까 뿔이 없어. 다 주진 않거든. 신이 다 주진 않아. 뭐 이걸 주면 이걸 안 주고, 이걸 안 주면 저걸 주고, 그렇잖아요. 돈이 엄청 많은 분도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돈은 별로 없지만 엄청나게 건강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거북이와 토끼도 동화책 그렇게 쓰면 안 돼. 거북이는 원래 좀 이렇게 엉엉엉기잖아요. 토끼는 사람도 못 따라가요. 경상도 말로 토낀다고 잘 못 잡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토끼면 토낀다고, 이게 사투리인데 잘 간다 이 말이야. 사투리 잘 알아들으시네. 근데 이 토끼를 거북이하고 비교해놓고 거북이가 말이야 게으르다 그러고, 토끼는 가다가 자다고 잔다고 뭐 게으르다 그러고, 비교할 걸 비교해야 되지. 그래 거북이도 그래. 가다가 토끼가 자고 있으면 깨워서 데려가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교육이 잘못된 거라. 교육이 뭐냐면 이 동화책을 재밌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저놈이 자고 있으면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 개미의 배짱이도 그래요. 개미는 열심히 일해갖고 디스크 나갖고 돈을 다 털어냈대요. 배짱이는 음반 내갖고 방탄소년단처럼 대박이 났대요. 꼭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우리가 예체능도 잘할 필요 있죠. 뭐 우리가 뭐 여러 분야에 뛰어난 분 많잖아요. 조수민 선생님도 있고 우리 뭐 수영의 박태환 선수, 김연아 선수 뭐 말하자면 많은 뛰어난 국악소녀 뭐 송서양도 있고 예를 들자면은 많다는 거죠. 그런데 다 비교해서 누가 최고 나왔나?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종목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비교하는 건 안 좋다. 그래서 내가 저 주부가 또 교수님 상담을 좀 상담을 많이 받아야 되나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좋아 보이는가 봐. 그래서 내가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서울서 시집을 경상도로 왔는데 내가 TV를 보다가 남편 보고 어머님하고 내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래? 이런 의문을 했는 거죠. 근데 대부분 남자들은 엄마를 구한다 그래요. 이해되시죠?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엄마니까 내가 엄마를 나이가 많고 하니까 구해준다니까. 이 또 서울 또 세대기 조금 마음이 이제 이해를 못해갖고 내가 멀리서 이렇게 시집을 왔는데 천리길을 왔으면 우리는 나를 또 구해준다든지 뭐 같이 구한다든지 이래주면 안 좋겠나? 교수님 이런 남자하고 살아야 될까요? 근데 내가 계속 사세요. 살고 수영을 배우세요. 수영을 배우는 거 낫잖아. 그죠? 그러니까 장미가 호박꽃 보고 야 호박꽃 넌 그게 꽃이야. 장미꽃처럼 나 예뻐야지. 그러니까 호박꽃이 그런 너는 호박이라도 열리냐 이랬다. 비교할 걸 비교해야 되지. 그래 벚꽃은 빨리 지고 빨리 지지만 가을 국화는 늦게까지 피잖아요. 빨리 핀 것은 빨리 지고 늦게 핀 것은 늦게 지고 민들레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또 산에는 여러 꽃들이 같이 피어야 예쁘죠. 노랗고 빨갛고 이렇게 한 꽃 하얗게 피우면 이상하잖아. 골고루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더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낚시를 하는데 바닷가 갔더니만 어떤 분이 낚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 낚시할 때 어떨 때 가장 기분 좋습니까? 물으니까 옆에 사람이 엄청 큰 고기 잡다 놓쳤을 때. 내가 물에 밀어였어요. 그래 장자라는 분이 하계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마라. 또 이 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느리지 마라. 오리는 오리대로 어떤 필요해서 만들어진 거고 학대로 만든 그걸 내 기준으로 막 다리를 잘라갖고 느리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공들이 모여서 하소연을 했어. 농구공이 야 나는 맨날 이렇게 한 대씩 맞고 산다. 손바닥으로. 축구공이 난 걷어 차이고 산다. 이 뭐 맞는 건 안 된다. 발로 차인다. 그 야구공이 나는 몽둥이 두드려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골프공에 있다가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은 쇠몽둥이는 안 맞아봤나? 그죠? 다 자기만 아픈 거야. 자기만 소설책을 5권 쓸 수 있는 것 같아. 자기만 사연이 있고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느 유명한 수도사가 좋은 말을 했어. 샘내지 않고 비교하지 않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일이다. 남에게 이제 시샘하지 않고 또 우리가 그죠? 비교하지 않는 게 용감한 일이다. 참 좋은 말이다. 세 번째로 용서하자. 용서하는 게 참 매우 어려워요. 누구를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까? 그래요. 내 친구가 동창회 가니까 굉장히 내 친구랑 오해가 있어서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동창회 가서 물었어요. 야, 이 친구야. 그 친구 이제는 용서를 하고 이제 나이도 들어가는데 잘 지내지? 내가 윤교수 절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 친구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내가 응징해야 되고 용서할 수 없다. 그냥 한마디 했어요. 그렇다면 자네도 앞으로는 절대 작은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된다. 왜? 지금까지 자네도 살면서 뭔가를 잘못했을 텐데 누군가가 용서했을지 않겠나? 앞으로도 그런 용서를 받을 수도 있고 맞죠? 네.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면 나는 용서받은 건 또 뭐냐 이 말이야. 좋은 말이잖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장수대학에 강의 가서 어르신들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 미운 사람 아무도 없는데 다 있는데 회장님이 미운 사람이 없대요. 회장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85세. 회장님 85년을 살면서 어떻게 미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줄 것도 없대요. 미운 놈 몇 명 있었는데 먼저 다 죽어버렸대. 미운 사람이 알아서 죽어버리는 거야. 내가 뭐 그걸 무슨 기도해갖고 내가 돌을 닦았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하면 다 웃어야 되는데
이런 재밌는 얘기 듣고도 기분 나쁘다. 이런 사람은 종합 검진 받아보겠어. 그래요. 그래, 사랑한다는 말은 상대편을 어떻습니까?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용서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용서하면서 살자. 내가 막 남을 욕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독약을 내가 마시면서 남이 상처 있기를 바라는 것 똑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을 한다는 거죠. 어렵지만, 그래서 좀 비우고 살자. 호호입니다. 좀 비우자. 나무는 꽃을 버려야, 또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룰 수 있거든. 근데 냉장고 가보면 검은 봉다리에 뭐 많이 있어요. 뭔지도 몰라, 집사람이. 그러니까 계속 넣기만 하니까. 옷장에도 옷이요.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집사람도 교편 잡고 있는데 출근할 때마다 옷을 보고 옷을 골리는데 30분 걸려요. 그리고 옷이 많은데 왜 안 입나 물으니까 언젠간 살 빠지면 입는데요. 언제 살 빠질까? 계속 살찌고 있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옷장에 옷도 안 입는 건 좀 버리고, 비우고, 냉장고도 좀 비우고, 탄소량도 줄어들고, 전기세도 덜 들거든. 집에 쓸데없는 건 좀 많이 버리면 집도 넓어지고, 평당 아파트 뭐 집이 비싸잖아요. 그 쓸데없는 거 다 채워갖고 집을 좁게 쓰거든. 그 기가 혼란이 생겨서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좀 깨끗하면 클린하게 좀 살 필요가 있다. 비우고.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은 좋은 파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고 좀 비우고 살면 좋다. 그리고 우리 88 올림픽 때 굴렁쇠 소년 보이죠? 전 세계가 격찬했잖아요. 이어른 교수님이 만든 작품인데 다들 채우는데 급급하는데 딱 이렇게 혼자 탁 들어가니까 전 세계가 비움의 미학. 동양은 난을 친다 하잖아. 난을 탁 치고 다 비우잖아요. 서양에는 하늘까지 다 칠하잖아. 여기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감과 소통 능력, 가장 매력적인 인물은 우리가 작년에 한국의 유력 일간지가 3,061명에게 조사했어요. 국외 지도자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을 주관식으로 물으니까 오바마가 나온 거예요. 그 이유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이게 일본으로 이제 꼽은 이유가 이해하고 소통하고 조화롭게 이걸 해결하는 능력. 21세기에서는 OECD에서 앞으로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하나의 큰 자질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 이게 좀 근데 우리가 중요한 말을 배우지 않거든. 맞죠? 우리 말하는 거 중요해요. 또 이 부모님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교육은 안 받아. 자신이 말을 하면 하는 걸로 알지만 칭찬의 언어, 또 우리가 감사의 언어 이런 능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드라마에 보면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런 거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프냐? 너만 아프냐? 이러면 시비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보면 국악에도 보면 일고수 이명창이야. 을수 잘한다. 그렇지. 근데 일고수, 고수가 먼저야. 푹 치고 장군 치는 사람이. 노래 부르는 사람이 두 번째야.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세종대왕, 존경하는 세종대왕께서 32년 재위 동안 경연 국사를 논하는 공무원 자리를 1898번이나 열었어요. 그러니까 열면서 경들은 어찌 생각하고 이거를 2,000번 가까이나 물어보고 혼자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그 선대인 태종은 18년 동안 제위하면서 60번만 열었어. 그냥 막 해보는 거예요. 그 세종이 성군이 된 이유가 이렇게 많이 물고 경청을 많이 듣고 판단했다는 거죠. 자, 그래 우리 자녀들 얘기도 많이 들어볼 필요 있죠. 엄마 바쁘거든 이런 것보다는 좀 들어주고 눈을 마주치고 아는 얘기가 나오면 앵무새법이라고. 그렇구나, 좋았구나, 좋았구나, 뭐 이렇게 좀 앵무새처럼. 그죠? 자, 우리 세 번째 마지막 장입니다. 이 웃음과 소통의 주춧돌. 주춧돌이 중요하지요. 이 돌을 어떻게 놓냐 집이 이제 달라지는데 따라합시다. 칭찬은 좋은 습관이다. 칭찬은 기로 먹는 보약이야. 칭찬하면 좋지요? 오늘 옷이 예쁘다 그러면 좋지요? 이런 좋잖아요. 칭찬을 듣고 싶고 누구라도 칭찬 받기를 원해. 그래요. 그래서 널뛰기 할 때 남을 높여주면 나도 올라가죠? 남을 안 올리면 나가 안 올라가잖아. 마중물, 물을 몇 국자 부어야 펌프에 물이 나오잖아. 내가 먼저 예쁘다, 좋다, 멋있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십장생 개나리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옛날 바보 온다리도 당신은 평강공주가 당신은 왕이 될 겁니다 하니까 왕이 됐어. 참 장군이 될 겁니다 했거든.
그 장군이 된 거예요. 믿었거든. 부인이 공주가. 그 태몽을 혹시 자녀들이 엄마 결혼하셨죠? 보기엔 젊어 보여갖고 아주 70도 안 돼 보이기 때문에 아주 젊어 보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엄마 내가 태몽 무슨 꿈 꿨어요?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호랑이. 오, 호랑이도 좋네. 좋지만 더 좋은 거는 용 꿈 꿨다 하세요. 엄마가 아빠하고 동해안을 걸어가는데 용이 여의주를 밀고 올라가는데 엄마가 용을 화가 났더니만은 네가 태어나버려 때려버려. 그럼 뭐 애가 뭐 그래갖고는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있잖아. 엄마가 용 꿈 꿨는데 운명아 비켜라 내가 나간다. 이렇게 쫑하게 해칠 수 있잖아. 어느 사람 뭐 밤두기 자두 껐다고 그러면 이래요. 밤두하고 밤 끄면 뭐 그죠? 연탄 불고 막 군밤 되고 싶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해주고 칭찬은 고리대금업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 당부 용어인데 쓰리 쿠션 이 칭찬이 좋아. 내가 우리 여사님 보고 이 여사님 보고 아 옆에 여사님 참 좋으신 분이다라고 없는 데서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 칭찬하는 거. 그죠? 이런 건 참 좋은 거다. 그 춘추 시대 진나라 친추 말기 진나라에 예양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예양이 사람이 남자는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 준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고친다.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사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예양이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을 섬기다가 한 주군을 섬기게 됐는데 자기를 너무나 칭찬해주고 존중해 준 거야. 근데 그 조양자라는 그 정적에게 죽음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산에 들어가서 절대 내 주군의 목숨을 백거이라는 그 내가 그 조양자를 죽이겠다. 내 주군을 죽인 사람을 죽이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잡혔어. 생포가 됐는데 너는 왜 꼭 나를 그렇게 주군도 없는데 나를 해치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 말을 한 거예요. 남자는 나기를 알아주는 사람에 의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 사람은 의인이다. 살려줘라. 그런 이제 사기의 전설이 있다는 거죠. 이야기가. 자, 그래서 가시 5톤도 벌을 불러들일 수는 없지만 꿀 2방울이 벌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칭찬은 좋은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 뭔 마음으로요? 감사하는 마음. 그래, 감사하는 건 좋잖아요. 감사하지 않고 행복한 사람이 없거든. 감사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만하니 그렇겠지. 내가 니네 잘하면 내가 잘해줄 때 감사하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헬렌 켈러가 3일간만 눈을 뜰 수 있다면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을 보고 지는 태양을 보고 3일간만 눈을 뜰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배려와 베푸는 삶이 아름답다. 배려하지 않는 사람은 배려버린 사람이다. 그죠? 펄벅 여사라고 대지를 쓴 유명한 노벨상의 작가가 60년대 초에 한국에 왔다가 한국의 농부가 지게에다가 나무를 쥐고 달구지를 끌고 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거 왜 싣고 타고 가지 않느냐. 서양에서는 다 싣고 막 타고 가버리거든. 이 소가 힘들지 않느냐. 하루 종일 일하고. 내가 어떻게 이 힘든 소에 타겠냐. 그래서 한국은 대단히 위대한 민족이다. 일찍이 설파한 거예요. 우리 까치밥 있잖아요. 까치밥도 우리가 까치 한 개 먹고 콩도 세 알 넣으면 한 개가 벌레가 먹고 한 개 새가 먹고 한 개는 나라고 3개씩 넣는 거예요. 내가 아주 어려운 사람을 봤어요. 왜 이렇게 보면 TV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래 신이시여 어찌 신은 계신다면 저렇게 어려운 사람을 놔둡니까 하니까 저에게 그래서 너를 세상에 보냈지 않느냐. 그래서 나를 보낸 거예요. 도와주라고. 그래서 인간관계는 가위바위보야. 내가 다 이길 수도 없어. 가위가 어떻습니까? 가위는 보이는 데는 이기지만 주먹 있는 데는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쪽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배려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채부잣집에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경주에 100리 안에 굶어 죽으면 내 책임이다. 그거 기분 나쁘다 이거죠. 내가 잘 사는데 100리 안에 굶어 죽으면 안 된다. 흉년에 땅 사지 마라. 쌀 때 막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사지 마라. 360년간 부자로 있었다는 거죠. 그런 배려하는 마음. 예. 자, 마지막 5번째가 따라합시다. 사랑과 행복을 연습하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은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여보라는 말은 같을 여자의 보배 보자야. 보배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힘이 들 때 미움을 선택하면 더 미워져요. 맞죠? 관계가 힘이 들 때 사랑을 선택해야 돼. 그래서 교황 요한 바로 2세는 나는 행복합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뭐 내 우물쭈물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행복을 늘 가슴 속에 좀 가지고 간직해야 돼요. 저도 딸내미가 3명이 있어. 아들보다 딸이 낫습니까? 그래요. 대답하는 사람 아들 다 있죠. 그래요. 저는 늘 좀 자녀들도 재밌게 키우니까 반장도 하고 원하는 대학도 좀 들어가고 물론 또 이제 바로 못 들어가게 돼요. 그럼 동생이 언니인데 언니 이렇게 글을 써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제 그런 유명한 페르시아의 왕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볼 수 있는 글을 적어와라 하니까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모든 꽃들은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굳게 세웠나니 흔들리면서 가지 않는 삶이 어디 있으랴. 맞죠? 또 흔들리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우리가 뭐 서울까지 오다 보면 터널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좋은 데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의 행복이 되고 싶어 갖고 오늘 강의하러 왔어요. 행복이 좀 됐습니까? 예, 그래요. 행복은 셀프라. 커피숍에 셀프 집에 가서 아무리 있어도 갖다 주지 않잖아요. 내가 다가가서야. 그래서 나 돌아가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리라. 기천한 시가 있잖아, 그죠? 나 돌아가리라. 가서 돈만 벌다 왔다고 얘기하리라. 이거 좀 이상하잖아. 내 남만 뭐 뒤통수만 치다 왔다가 돌아왔다가 얘기하리라. 그래서 그건 안 되잖아. 그래서 조성이 가보면 남을 기쁘게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좀 어떻게 기쁘게 세상이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능력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인생은 마술이야. 그래서 우리가 바람개비는 어떨 때 돌아가요? 안 불면 어떻게 해요? 들고 뛰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손으로 찬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 노래도 신나는 노래 불러야 돼요, 그죠? 또 우리가 오늘 강의를 좀 정리하면 늘 칭찬을 좀 많이 하고 내 자신도 칭찬해야 돼. 자기를 안아주세요. 자, 나는 내가 좋아. 아무 조건 없이 좋아. 수고했다. 고맙다.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베풀고 살게. 웃고 살게. 행복하게 살게. 널 믿는다. 화이팅. 자기 자신도 칭찬해야 되고. 우리가 거짓말 웃어도 몸이 좋아. 자두를 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자두에 이게 식초를 빙초산을 뿌려서 한 입 깨물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입에 침이 돋죠? 그 내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을 못해. 그래서 거짓말 웃어도 몸에 좋다. 그래서 늘 웃음 치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웃음을 통해서 건강하게 해주는 거. 그래서 보면 바람개비처럼 내가 먼저 이 세상을 돌려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칭찬을 많이 하고 또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매사를 아기가 방해를 좀 어지럽혀 놔도 엄마는 너 때문에 내가 죽겠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치워주면 좋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내 친구는 스트레스 받으면 지갑에 자기 와이프 사진을 꺼내놓고 봐요. 왜 보냐 물으니까 이렇게 힘든 여자하고 살고 있는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겠노 그러면서 부인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 그 부인은 남편 사진을 꺼내놓고 보고 있는 거라. 그러면서 이 사람도 인간 만들었는데 내가 못할 일이 뭐 있겠나. 얼마 전에 주례를 써달라고 왔어요. 요즘은 주례를 쓰다 보면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지금은요 이래요. 너무 요즘은 9988-234 하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23살처럼 사랑하자. 그래서 이제 이 시대가 100세 시대다 보니까. 근데 교수님 주례비는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신부가 이쁜 만큼 주고 가라. 돈 많은 빼주고 가는 거야. 내가 5분 만에 신랑 끝내고 신랑 내는데 빨리 와봐라. 잔농 고쳐는 빨리 받아가라.
너무 많이 받았어. 요즘 이제 9988, 1231,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하루 이틀 나쁘고 3일 말이 나서 20년 더 살자. 내 친구는 우리가 뭐 새해가 되고 이러면 건배사다잖아요. 네. 건배사가 좋은 게 없나? 있다. 따릅시다. 해당아. 해가 갈수록 당당하게, 화려하게. 좋은 뜻인데 집에 가서 자기 부인을 보고 해가 갈수록 당신을 보니까 화가 난다 이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귀한 이렇게 만남을 가졌습니다만은 옷깃 스치면 인연이고 속옷 스치면 연인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웃고 살고 또 우리가 늘 긍정적으로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베풀면서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죠? 네. 자, 오늘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고 늘 좋은 일이 가득하시고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